그럼 두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정경심 모든 증명서는 셀프 발급. 자, 윤석열 검찰 구속영장 청구한다. 이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0월 30날 6시에 꼭 여러분 모여주세요. 이번 정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쟤네들은 뭐 진보 집권 플랜 짰는데 이번에 우리가 보수 집권 플랜을 아주 행동 강령까지 짜도록 합시다. 많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0월 30일 6시 여러분 많이 신청해주세요. 네. 네, 심판받는 그날까지 문재인이. 그렇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주제. 이제 일단 조간에는. 좀 웃음이 나와, 진짜. 그러니까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네. 이제 언론 보도가 문제라면은 이미 네. 트위터에 무슨 조국 해명이 나왔을 텐데 해명이 안 나온 걸 비춰볼 때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쪽 해명한 것은 딸 무슨 뭐 외제차 네. 아니었다. 네. 그다음에 자기 친동생이 세월호 거기 항해에서 아니었다. 이 두 네. 개는 공식적으로 해명을 했어요. 네. 자, 정경심 씨 정형외과에서 뇌질환 증명서가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걸 그러니까 발급한 적이 없다고 해당 병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네. 자, 누가 만들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보십시오. 네. 네. 정수희님, 오후, 저녁 6시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자, 너무나 간단한 거를 안 내는 거잖아요. 네. 아니, 우리가 검찰 출석이 아니라 회사에서 무슨, 반가라든가 일가를 가더라도 그 의사한테 2박 3일 뭐 입원한다 하면은 의사가 그냥 진단서 띄워줘요. 이거 그냥 쭉 누르면 그럼요. 그냥 나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한 거를 안 내면서 그러면서 뭐 입원한 병원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병원이 여기에 말리기 싫으니까 얼른 낸 거 아닙니까? 네. 여기서 띄워준 적도 없다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 병원도 네. 해왕고등학교 네. 조국의 네. 동창병원입니다. 동창건전을 네.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창병원인데 동창도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고 제가 빠지는 것이죠. 네. 아니 근데 정말 이 집은요 간의 수공업으로 문서 위조를 하고 가업이 제가 보기엔 학원이 아니라 이 위조 같습니다. 그 할머니부터 시작을 해갖고 다 학력 위조에다가 근데 여기서 의사 성명도 없고 소속 의료기관도 없고 기재도 없고 이래서 지금 검찰에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보내라. 이런 게 얼마나 정당한데도 불구하고 왜 또 변호인단이 이거를 왜 올렸느냐 이러면서 막 검찰을 비난하는데 네. 이게 뭐 가당키나 합니까? 정말 후리버드님께서 살다 내가 정말 이런 거 처음 본다 이러시는데요. 네. 경암님 진짜로 내 검사하면 중상 나올 듯 막 그런 생각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는 정경심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뭐 간인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종이 찝어갖고 여기 이렇게 딱 찍는 거 있거든요. 이것까지 다 해놓고 지금 한마디로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는 게 뭐냐면 입원 증명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원 증명서 말고 병명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내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조국도 지금 자기가 뱉은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게 가짜라고 하면 이건 범죄다. 조국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짝짝짝. 자, 네. 뭐 페이커들 돌림 어떤 의사가 의사면허증 걸고 진단서 네. 가짜 발급해 줍니까? 안 해줍니다. 진짜 그건 대학 들어가는 건 가능했을지 몰라도 네. 지금 상당히 공공한 입장일 겁니다. 게다가 이제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네. 자, 피의사실 공표를 계속했다고 지적을 하니까 그 다음에 네. 이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유심히 했던 그 맥락의 이야기죠. 민주당 의원들이 유심히 말했던 이제 그대로 베껴가지고 이제 말한 것 같은데. 2달 동안 조사해도 나온 게 없지 않느냐. 네. 나온 게 없으면서 말이야 지지를 끌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자. 윤석열 이렇게 받아쳤지요. 우리가 피의사실 유포. 그러니까 검찰 수사 내용이 밖으로 빠진 걸 콱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 다시 네. 말하면 많이 진전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자기가 직접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자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들이 언론에 보도된 것보다는 훨씬 진전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검찰 출입을 해봤습니다. 그럼 우리 기자들이 솔직히 흘려준 거 쓰기도 하고 취재하고 주로 취재는 검찰의 조사 받고 나온 참고인이나 피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검찰 불러주진 않아요. 단 확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경심이 관련해 가지고 보면 이제 뭐
동양대 직원들이 조사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자들 거 빨라요. 그 사람의 전화 걸거나 집 앞에 쫓아가지고 검찰에 뭘 물어보던가요? 당신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네. 다 그걸 가지고 기사를 쓰는 네.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검찰한테 확인을 해요. 그럼 검찰도 갑자기 깜짝 놀랐을 때가 있습니다. 당신 그거 어떻게 알아? 아는 수가 있어요, 형님. 아이고 확인만 해줘요. 그러면 검찰이 나 몰라 하면 맞습니다. 검찰이 그 사실 아니냐는 게 틀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무식한 민주당 의원들이 무슨 허위사실 검찰이 무슨 뭐 유포했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제가 그때를 보면은 우리들이 검찰한테 받은 내용 네. 또는 취재한 것보다 훨씬 몇 개 앞 단계가 검찰에 나가 있더라고요. 그걸 비춰온다면 우리들이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보다는 2단계, 3단계 이상을 검찰에 조사를 했고 증거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구속영장 청구되고 정경심은 구속이 됩니다. 네. 지금 아마 저기 많은 분들, 특히 저 대깨문들 쪽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뭐 나온 게 있냐, 뭐가 있냐. 아니, 지금 검찰이 발표도 하나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경심의의 이 구속영장 청구하는데 그 문장을 보면은 어느 정도는 검찰이 다 밝히진 않더라도 확실한 증거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또 그 문제의 PB 네. 같이 해외여행도 네, 같이 네. 가고 이 저기 반바지 차림으로 만나는 정말 터놓고 지내는 이 말하자면은 문제의 PB를 재소환을 다시 했어요. 근데 그 PB가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게 이제 증거가 딱 이렇게 이 받침이 되더라고요. 네. 정경심이 그날 아침에 전화한 거, 그 다음에 이 가방에서 대포폰을 아이폰 같았는데 2개를 꺼내갖고 유심을 호텔방에서 어떻게 하느냐. 여의도에 있는 맨하탄 호텔. 그렇죠. 네. 이 모든 게 이제 했기 때문에 제가 볼게는 상당히 검찰은 많은 그 증거를 확보를 했고 굉장히 자신만만해 하는 것 같아요. 야, 그런데요, 저는 네. 그 기사를 보면서 네네. 평범한 교수가 네. 대포폰을 2개나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폭 마누라가 틀림없어요. 아니 자기 폰 네. 말고 아이폰 네. 같은 걸 2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유심 받고 깬다는 게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진짜. 네. 명재권 판사라는 사람의 이름이 지금 명재촉으로 개명했다는 얘기 제가 여러분 들려드리셨죠. 그러니까 명재촉 하지 않으려면은 정말 판사들은 공정하게 판결을 하고 진짜 윤석열 총장 발끝만 좀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불구죽죽한 판사들이 너무 많이 해요. 전 너무 명판 많아요. 사건 같은 네. 경우는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굉장히 공감한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제 불구속 수사가 안 되는 건 증거인멸이 도주의 위험입니다. 뭐 도주의 하겠습니까만 증거인멸은 세고 셌습니다. 세고 셌어요. 게다가 그러니까 건강이 괜찮다고 검찰에서 각종 뭐 다 보냈어요. 그런데 그걸 한번 딱 그냥 털어버리고 구속영장 기각한 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불구속의 원칙이지만 구속해야 될 사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증거인멸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다닌 사람들입니까? CCTV 다 잡혔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우리 사법부에서 정말 증거인멸 할 수도 없는 사람한테도 증거인멸의 여지가 있다면서 구속영장 발부합니다. 그 사람들하고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그건 말 안 돼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 그 사법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법부의 아주 기초 중에 기초가 뭐냐면 판례주의인 겁니다. 지난번에 어떤 식으로 판결이 내려졌느냐,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는가. 이 판례주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유방암으로 머리 다 깎고 이런 교수도 거기 그렇게 집어넣어갖고 그렇게 고생을 시켰는데 지금 이 조원이라는 건 꾀병에다가 가짜고 본인도 아니라고 하고 병원에서도 입원 못 시킨다고 했는데 그거를 억지로 그냥 병이 났다고 큰일이라고 하면서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명재건. 물론 고발당했지만은 이 사람 진짜 인생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판사로서는요. 네. 이제 저는 판사가 정치에 휘둘리면 진짜 안 되는 겁니다. 그럼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네. 재판부 사법부의 가장 큰 걱정이 정치에 휘둘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대법원장 자체가 정치적으로 임명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판사들 정치적으로 물갈이, 진영 사람들로 물갈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네. 가장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후유증은요, 1년, 2년이 아닙니다. 한 세대, 두 세대 가버린 거예요. 사법부가 그렇게 한 진영으로 간다는 것은. 사실 선출직 공무원들은요, 그냥 가면 됩니다. 사법부, 대법원 판사 6년씩, 그다음 그 사람이 꽂아놓은 사람들, 판사들 함부로 물갈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자, 지금 부정 판결은 경질해야 된다. 그러니까 검찰의 자정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제가 그동안에 이 재판 많이 받아본 결과로는요. 판사들의 자정안도 참 필요해요. 판사들 중에서도 조울증 환자들이 있어갖고 자기가 기분 좋은 날은요. 뭐 그냥 그 뭐 5년
이런 것도 그냥 무죄라고 날려버리고요. 그 다음에 기분이 막 나쁜 날은요, 그냥 간단한 그 집행유예라든가 선고유예 할 것도요, 막 10년씩 때려버리고, 진짜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있는데, 재판부의 자정안이 저는 더 시급하다.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개탄스러운 이 상황입니다. 네. 자, 니수님께서 정경심, 여러분, 나 아pon가 본가? 네, 조국 딸의 이거를 이제 흉내를 내주셨는데, 니수님이 목동에 사시는데요. 참, 그 자녀분들하고 많은 대화하면서 자녀분들을 우리 보수의 품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하고 계세요. 니수님, 우리 정모하는 날 오신다고 했으니까요. 빨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윤석열 검찰 아마 네. 대통령도 10월 말로 시점을 잡았습니다. 아마 네. 이번 수사 지금 아주 압축해서 10월 말, 그러니까 이번 주말 한 다음 주 초에는 네, 네. 분명히 구속영장 청구하고 조국 수사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검찰 네.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법부도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1229분이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독이 노란 딱지의 제일 큰 힘은 뭐냐? 여러분이 구독 꾹 눌러주시고 여러분 친구분들에게 권해주시는 겁니다. 엄지척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0월 30일 6시에 안방TV 정모 있습니다. 이날 15,000원 여러분 후원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은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연락처를 이메일이나 뭐 휴대폰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자세한 안내 해드리겠습니다.